안녕하십니까, 김백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제 2025학년도 수시 논술 전형 관련된 설명회를 좀 진행하겠습니다. 저도 올해 학부모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아들이 작년에 7세 고시를 어렵게 통과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정보들이 좀 필요하다는 것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 좀 그때 생각도 많이 났고요. 그리고 또 고3 또 이제 학부모 선배님들의 어떤 수많은 정보들도 저도 좀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이 앞에 섰습니다. 나름대로 또 이제 이 분야에서는 제가 2002년부터 논술 강의를 했기 때문에요. 좀 많은 또 시계열적인 분석과 그리고 또 공식적인 분석도 같이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일단 백현 배치표 요 한 장 요거 어떻게 보는지 앞에서 좀 짤막하게 말씀드릴 거고, 그다음에 결정적 증거라는 대학에서 발표한 그 입시 결과물입니다. 이것도 제가 좀 분석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좀 빨리빨리 좀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학부모님들 정말 필요한 정보들만 좀 파악하시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자기 자녀한테 좀 적용해서 훨씬 더 좋은 입시 결과가 나타나길 좀 바라고요. 근데 약간은 좀 자연계 수리논술하고 좀 다른 측면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정시 상담하고요. 그다음 수시 상담이 많이 다른데 이걸 좀 같게 보는, 그래서 좀 발생하는 오류들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가장 크게 좀 얘기하면 정시는 수능 점수를 보고 지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배열이 탁탁탁 우리가 예상하듯이 잘 되지만, 논술 같은 경우는 아직 점수를 확인하지 않은 상황에서 나름대로 높은 과를 쓸지 낮은 과를 쓸지 그 기준이 논술 점수가 아니라 보통 어떤 점수냐면 수능과 관련된 점수로 많이 판단합니다. 그리고 수능 높은 친구들은 조금 논술 준비를 좀 등한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반면에 수능이 좀 부족한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논술을 좀 미리 좀 준비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배치들에 대한, 그리고 이걸 통해서 커트라인이나 평균 점수가 좀 뒤바뀌는 현상들이 좀 많이 일어나니까 그것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백현 배치표 보시면요, 요게 앞면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뒷면에 좀 까마득하게 까마득한 게 좀 많은 것들이 들어가는 것은 이제 뒷면이라 좀 보시면 되겠고요. 먼저 백현 배치표 앞을 보시면 바로 밑에 이제 이름 쓰는 게 있고 장래희망이 있고 출신학교 있고 내신 평균이 있는데, 이건 솔직히 저를 위한 거였습니다. 이거는 단과 학생들이 이제 수시 배치와 관련된 상담을 할 때 이제 이름과 장래희망, 특히 가장 중요한 건 장래희망을 좀 학기 초부터 좀 강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책장을 넘기는 이유 정도, 동기 정도는 좀 명확해야지만 어, 책을 넘길 때 조금 더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했었고, 실제로 그런 친구들의 학업 성취도는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9편 끝나고 원서 쓸 때 적어도 인생을 한번 좀 생각하고 그다음에 원서 쓰자, 뭐 이런 계기였습니다. 자, 그다음에 출신 학교와 내신 평균 이렇게 잡아보려 했는데요. 올해 입시에서는 건국대 이상에서는 내신 반영이 거의 안 되니까 웬만하면 그 건국대 이상 쓸 때는 내신 환산도 굳이 필요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수능 등급과 원점수인데요. 원점수는 필요 없고 수능 등급 위주로 보시면 되겠고, 작년에 수능을 쳤던 친구들은 카운팅은 작년 수능 점수부터, 그다음에 올해 이제 준비하는 친구들은 6평과 9평에 좀 가중치를 둬서 평가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논술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요, 최저 등급입니다. 그래서 최저 등급을 만족하는 그 대학, 그렇죠? 그거 위주로 좀 정리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 변수들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생 희망 있고 상담 결과 이렇게 있는데, 그 밑에 좀 보시면요, 수시 논술 지원에서의 기본은 자기의 논술 실력입니다. 학생들한테는 이걸 좀 형광펜 칠하고 그랬는데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요거 원서 쓸 때 보면 커트라인이 낮은 과가 무엇인지 무슨 과인지를 좀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는 내가 이과에 지원해서 이 커트라인 내가 만든다라고 생각하면서 지원하는 게 훨씬 더 정신적으로 좀 이롭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요, 어느 과가 낮을지는 좀 이따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그렇게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나진 않습니다. 그것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논술 실력이 가장 큰 변수고, 그 다음에 학생부 수능 등급, 여기에 날짜, 시간, 수리 논술과 영어 제시문 여부, 뭐 이런 것들 고려해서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름대로 이제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어디에서 결정되는 거냐면, 수능에서 내가 요 정도는 갈 것 같다, 요걸 정확하게 좀 예측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논술 전형은 그것보다 높게 상향을 하는 경우입니다. 항상 논술은 수능을 기준으로 상향,
학생부를 기준으로 상향 이렇게 됩니다. 수능과 학생부보다는 낮게 갈 이유는 없죠. 다만 수능과 학생부로 내가 갈 수 있는 대학의 예측이 좀 힘들다는 거, 그 정도가 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원하는 등급을 못 받을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돼 있는데요. 이 보험은 정시에서 갈 수 있는 것보다 낮게 쓰는 것이 아니라 최저 등급 보험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가장 높은 게 이제 고대죠. 4합 8 아니면 이제 3합 6 아니면 2합 4, 2합 5, 2합 7 이렇게 낮춰가는 겁니다. 제가 이제 재종 수업할 때 학생들한테 첫 시간에 좀 얘기하는 게 저희 강의 목표를 좀 얘기하는데요. 논술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강의 목표는 재수생들한테 이제 하는 얘기였습니다. 뭐였냐면 너네들이 1년 동안 수능 위주로 공부하게 될 건데 나의 목표는 그 수능 위주로 공부하는 것을 매몰 시간과 매몰 원가로 만들어 버릴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네들이 수능 위주로 공부했지만 그거보다 더 높은 과, 높은 대학을 갈 수 있는 전형이라는 것. 뭐 이렇게 보면 논술이 보험이 아니라 보험은 솔직히 수능이 보험이 되는 거죠. 논술은 기회 전형입니다. 그래서 대학을 높이거나 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전형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학생들이 이제 그런 기회를 잡으려고 했을 때 너무 기죽는 소리보다는 나름대로 논술에서의 평가 요소는 다른 전형보다는 훨씬 더 작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적은 그 평가 요소에 따라서 그리고 평상시에 했던 그 개념을 논술로 가져왔을 때 어떻게 변형되고 적용되는지 이 정도만 이해한다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아무튼간에 이렇게 좀 일반적인 얘기를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으로는 이제 문이과 통합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도 좀 중요해 보이는 것 같지만 개인적으로는 저는 과보다는 좀 대학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재수를 했기 때문에 저도 수험생을 2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학과를 선택한 친구와 대학을 선택한 친구의 어떤 결과 이런 삶이 어떤 그런 거 보면 좀 대학을 선택한 친구들이 훨씬 더 좀 괜찮지 않았나 이런 경험을 좀 경험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거는 이제 상담을 할 때 좀 그렇게 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 학생들은 이제 만약에 합격자 발표 나고 올해 대학 입시에 합격한다면 꼭 당부하고 싶은 게 AI와 관련된 교양 서적부터 많은 책을 좀 읽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당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과 학생들한테는요. 자, 여기 이제 백현 배치표 옆에 이렇게 내신과 관련된 정보들이 있는데요. 제일 상단에 대입 정보 포털 어디가 요 부분 좀 형광펜 쳐놓으시고요. 여기 보면 이제 학생부를 기입하면 나름대로 각 대학에서 어느 정도 내신 반영 교과 같은 경우 반영되는지를 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요, 쭉 보시면 건국대 이상에서는 거의 내신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는 아예 내신을 반영하지 않아서 논술 100이고요. 그다음에 서강대 좀 보시면 논술 80에 교과 10, 비교과 10입니다. 자, 지금은 이제 봉사는 거의 반영을 하지 않고요. 반영하는 대학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부분 출결이고요. 출결도 이제 무단 결석 기준으로 반영을 합니다. 자, 밑에 보면 출결하고 0에서 3일 돼 있는데요. 0에서 3일 이내면 다 출결 만점이고요. 이제 4일 넘어가면 1점씩 감점하는 모습이 있는데 뭐 그것까지는 다 기록하진 않았습니다. 자, 서강대는 좀 특이한데요. 보면 뭐 교과 10점 만점에 뭐 9.96 쭉 가다가 8등급까지는 괜찮습니다. 갑자기 8등급에서 9등급 넘어갈 때 0점 처리해 버리죠. 이런 걸 보통 우리는 내신 절벽이라고 하는데요. 서강대 같은 경우는 내신 8등급까지는 괜찮습니다. 실제로 저도 7.9등급까지 합격한 걸 목격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더 웃긴 거는요. 비교 내신 좀 말씀드리면 비교 내신은 논술 10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논술의 퍼센테이지가 내신 퍼센테이지로 보통 보게 되고요. 근데 서강대 같은 경우는 올해 졸업생이죠. 올해 졸업생부터 비교 내신입니다. 따라서 현역들만 3학년 1학기까지의 내신 성적이 반영되고요. 재수생부터는 다 비교 내신입니다. 거의 내신은 반영하지 않는 거고 곧 서강대도 내신 반영 제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한양대는요. 논술 90에 학생부 10. 학생부 10은 이게 이제 교과는 반영하지 않고요. 비교과입니다. 종합돼 있는데 요거 형광펜 쳐놓으시고요. 무슨 얘기냐면 성실성 평가입니다. 전체적인 그 교과가 아니라요. 얼마나 학생들이 성실하게 고등학교 생활을 했는지 뭐 그런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단임 평가란이라든지 전체적인 활동란을 종합적으로 보는데 뭐 그렇게 변별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다만 학생부를 좀 떼어봐서 거기에 20장이 넘어간다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15장 이하나 13장 이하면 성실성 평가에서는 좀 좋지 않은 그다음에 그 내용에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 뭐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기 힘듦 아니면
고집이 무척 셈 뭐 이런 것들 있으면 그런 것들은 좀 감점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자, 나머지 중앙대도 살짝 보면 중앙대 같은 경우는 내신 절벽을 표시할 게 별로 없는데요. 어디냐면 7에서 8등급 정도 요 정도 슬래시 하시면 됩니다. 7에서 8등급 사이, 다른 말로 하면 7등급 이내는 시험 봐도 크게 감점이 없지만 8등급 이상은 웬만하면 좀 오지 마라 뭐 이런 사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특별한 경우 빼놓고는요 8에서 9등급은 좀 보기 힘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경희대, 한국외대, 이화여대, 건국대, 이화여대 같은 경우 작년까지 내신 반영을 했는데 이제 내신 반영 안 하는 대학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건국대까지도 내신 반영하지 않고요. 자, 동국대 좀 보시면 동국대도 어디까지 5에서 6등급 요 사이 19.6하고 17.3 요 사이 슬래시 해놓으십시오. 이게 이제 내신 절벽이라고 하는 건데요. 건국대 같은 경우 5등급 이내로 지원하는 것이 좋고 5등급 이제 넘어가서 6등급부터는 감점이 상당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낮게 대학을 쓴다고 해서요. 합격 확률이 높아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내신 안 좋은 친구들은 합격 확률이 좀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자 이런 게 있어요. 최저가 높을수록 합격 확률은 높아진다.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대학을 요 대학은 좀 내가 힘드니까 대학을 낮추면 논술에서 훨씬 더 좀 합격을 쉽게 했다. 다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나한테 유불리도 잘 찾으셔야 됩니다. 자, 홍익대 같은 경우도 작년까지 내신 반영을 좀 많이 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논술 90에 내신 10 그렇죠? 그리고 교과 10만 반영하고 비교과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괜찮냐면 보통 홍익대 같은 경우 5에서 6등급 사이 1차적으로 슬래시 해놓으시고요. 6에서 7등급 사이 그래서 6등급 이내면 올해는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홍익대는 작년까지만 해도 대학 어디가에 내신 점수가 산출되지 않아서 홈페이지에서 산출하는 좀 이렇게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아마 올해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나머지 숙명여대나 이런 대학들도 비슷한 흐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신 반영은 추세가 거의 반영하지 않는 쪽으로 많이 가니까요. 요거 확인하시고 나는 이 표만 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대학에서 반영하는 교과목이나 뭐 상위 몇 퍼센트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웬만하면 대학 어디가에 직접 넣어놔서 건국대, 동국대 이하의 대학을 원서 넣을 때는 내가 같은 레벨에 최저 같을 때 어느 대학을 쓸지의 기준은 웬만하면 내신 반영을 좀 덜 깎이는 그런 대학을 직접 산출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자, 이렇게 대학 어디가를 통한 내신 산출 아니면 대략적인 내신 산출표를 좀 집어넣어놨고요.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는 요겁니다. 자, 요게 이제 A3 한 장에 접수 기간 그리고 수능 최저 등급 그 다음에 시험일 그다음 모집 인원 올해 모집 인원 그리고 작년도 경쟁률 등등을 좀 넣어놨습니다. 자, 왼쪽 상단에요 좀 작은 글씨입니다. 이게 이제 솔직히 학부모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제작한 거기 때문에 좀 글씨가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요거 PDF를 올려놨으니까 다운 받으셔서 태블릿이나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크게 보시면 좀 괜찮으실 겁니다. 접수 기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매년 접수 기간 놓치는 친구들 좀 있고요. 그다음에 고대나 연대가 보통 학생들 이제 경험상 비슷한 레벨이니까 거의 같은 날짜에 끝날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일단 접수 기간 형광펜 쳐놓으시고요. 시작하는 날짜가 중요하지 않고 끝나는 날짜가 중요합니다. 연대가 12일 5시죠. 요거 형광펜 쳐놓으시고요. 고대가 11일 5시입니다. 11일 동그라미 쳐놓고 별표 한번 해주십시오. 자, 11일 날 이제 원서 마감하는 대학이 몇 개 없습니다. 수시 논술과 관련돼서는 고대가 11일 유일합니다. 그래서 고대가 먼저 마감이 되고 그 다음에 연대가 그 다음날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날이 아니니까 혹시 고대를 지원하는 친구들은 11일 수요일부터 바로 마감 이러고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접수 기간 옆에다가 요거 하나만 좀 써놨으면 좋겠는데요. 잠깐만요. 제가 분필을 좀 가져오겠습니다. 접수 기간 옆에다가 좀 써놓는데 그 접수 마감일 오후 3시경입니다. 오후 3시경 3시쯤 마감 전 최종 경쟁률이 최종 경쟁률이 발표됩니다. 따라서 신설학과나 이런 과들은 요 최종 경쟁률을 좀 보고 지원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어떤 점에서 유리한지는 뒤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성균관대 경영학과 지원한 게 아니라 합격한 친구였고요. 논술로 고대 경영하고 연대 경영을 지원하려고 이제 논술 반수를 했던 친구인데 그때는 연대가 먼저 마감이 됐고 고대가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한번 좀 대학 경험이 있고 그래서 좀 여유가 있었는데 여유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원서를 넣는데 연대를 못 넣습니다. 고대만 넣어서요. 고대 경영만 넣어서. 근데 다행히 이제 하나 넣어서 바로 합격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런 경우가 매년 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날짜를 좀 체킹하십시오. 자, 성균관대부터는요. 13일 6시, 서강대 13일 6시, 한양대 13일 6시, 중앙대 13일 6시, 경희대 13일 6시, 한국외대까지 13일, 한국외대는 5시죠. 그렇죠? 현각표 쳐놓으시고 웬만하면 경쟁률 보실 친구나 학부모님들은 그냥 오후 3시 최종 경쟁률 보시고 바로 원서를 넣으십시오. 5시, 6시까지 기다려도 경쟁률 따로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화여대가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12일 5시입니다. 보통 이제 남학생들 별표 치라고 했는데 요거 체킹하셔야 됩니다. 12일. 그래서 한국외대, 이화여대부터 또 건대, 동대, 홍대 전까지, 건대 동대까지 다 12일이고요. 홍대가 또 13일 6시입니다. 그래서 접수 마감일을 꼭 보셔야 된다. 자, 최저등급 보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좀 많이 알고 있으실 건데요. 그래서 여기 한 표에 최저등급을 바로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자, 연대는 최저가 없고요. 고대 같은 경우는 국수형 탐1돼 있죠, 그렇죠? 탐1 정도 현강표 쳐놓으시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탐구 하나 반영이라는 얘기고요. 높은 거 반영할 거예요, 낮은 거 반영할 거예요. 당연히 자동으로 높은 게 반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보면 합 8이죠. 이게 앞에 있는 거 다 해서 합8이라는 얘기고 8등급 이내라는 얘기고, 자, 동그라미 안에 한자로 4돼 있죠. 한자로 4돼 있죠. 한국사 4등급 이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국사 반영이 되고요. 다만 예전에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영어 몇 등급 이내 이런 게 있었는데 작년 영어가 너무 어려워져서 그런 조건이 없어졌습니다. 자, 그다음 성균관대 좀 보시면요. 인문 글로벌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국수형 탐탐돼 있죠. 탐탐 현각표 쳐놓으십시오. 이 말은 탐구가 각각 하나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옆에 슬래시 놓고 3합 6돼 있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앞에 있는 5개 영역 중에 3합 6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탐구를 잘하는 친구들한테 되게 유리하고요. 특히 이제 밑에 보면 글로벌 밑에 보면 제2외국어 한문 탐구 1 인정돼 있죠. 이거 현각표 쳐놓으십시오. 이거는 외국 학생들 좀 구제하는 좀 그러한 조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2외국어도 탐구 1로 인정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논술 전형 보는 대학 중에 제2외국어와 한문이 탐구 1로 인정되는 유일한 대학이니까요. 체킹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한국사는 반영 안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특이합니다. 서강대 보시면 국수형 탐1 돼 있으면 탐1 현각표 쳐놓으시고요. 그리고 합7입니다. 3합 7이고 한국사는 4등급 이내입니다. 자, 한양대는 일반은 없는데요. 인터칼리지만 국수형 탐 1 돼 있고 3합 7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다음 중앙대도 돼 있는데 중앙대는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영어 1등급과 2등급을 영어 1등급으로 본다는 겁니다. 솔직히 이게 이제 작년에 처음 나왔던 건데 개인적으로 좀 의아했습니다. 이게 약간은 뭐 특혜가 있나? 뭐 특정인이 자녀?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내년에 없어지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솔직히 그 해만 있다가 없어지면 좀 그러지 않을까요? 자, 아무튼 간에 영어 1, 2등급은 1등급으로 본다. 그럼 3, 4등급은 2등급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3등급은 3등급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경희대인데요. 경희대는 유일하게 대학에서 최저등급이 좀 강화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수형 탐2 돼 있습니다. 탐2 현강표 쳐놓고요. 탐구 2개 모두 반영입니다. 탐구 2개 모두 반영인데 어떻게 반영하냐면 평균으로 반영합니다. 이 평균은 절사나 반호님이 없습니다. 그냥 평균 된 걸 그대로 더해서요. 거기 있는 것처럼 2합 5가 되는지, 그러니까 2합 뭐 5.5 이렇게 안 되는 거죠, 그렇죠? 2합 5가 되는지 2합 3이 되는지 이런 거고요. 한국사는 5등급 이내입니다. 한국사는 5등급 이내고요. 뭐 이런 식으로 본다면 뒤에는 충분히 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한국외대 그 인문 그리고 L 되고 얘 글로벌 캠이고요.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국수형 탐1이고 3합 6입니다. 이화여대가 최저등급이 꽤 높습니다. 솔직히 이제 이화여대를 그러면 이 최저등급은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이 최저등급을 만족하면 이화여대를 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최저등급 만족하는 친구들 중에 이화여대 못 가는 경우 좀 지원하게 되는데요. 이게 뭐냐면 특정 과목이 좀 등급이 안 나오는 경우입니다. 가장 우리 문과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수학이 만약에 4등급, 5등급이다. 그러면 이대는 못 갑니다. 그런데 나머지 과목이 좋으면요, 딱 이대에 최적화된
그런 등급이죠, 그렇죠? 그런 친구들이 많이 되고요. 실제로 평균 실질 경쟁률은 5대 1에서 6대 1 정도 사이가 되고 이 정도는 이제 대학에서도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게 이화여대고요. 그다음 건국대, 뭐 동국대 보는 건 다 동일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저 등급은 이 정도고요. 자, 제가 물 한 모금만 좀 마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밤 늦은 시간입니다. 이게 이제 원래 실시간으로 방송을 하려고 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생각하지 못하는 위험 요소들이 꽤 많이 있어서 또 귀한 시간을 내셨는데 이것도 방송이 끊기거나 이러면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다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 귀가한 후 좀 늦은 시간에 혼자 와서 이제 떠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여기 꽉 차 있고 그러면 저도 모르는 흥이 나고 막 이런 게 있는데요. 최대한 그걸 상상하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좀 귀엽게 좀 봐주시고, 그 다음에 저도 이제 좀 간절한 마음으로 좀 강의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7세 고시를 겪었기 때문에요. 얼마나 정보가 중요한지 이런 것들도 많이 알고 있어서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쵸. 좀 그래도 애 키우기가 그렇게 쉽지만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이 학부모님들이 이제 고3이고 또 재수생이고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정말 부럽습니다. 너무 부럽고요. 아무튼 저도 이제 아들이 대치동 라이딩하는 이제 부모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간절한 것도 제가 또 공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는 시험일 볼 건데요. 이것도 이제 아이디어가 들어간 게 뭐냐면 배경을 보시면 하얀색 배경이 있고 회색 배경이 있고 검정색 배경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시점에서 좀 가까이 있으면 좀 밝으니까 하얀색 배경, 멀리 있으면 좀 진한 검은색 배경입니다. 따라서 수능 전에 보는 대학들은 하얀색 배경입니다. 이거 보시면 연세대, 홍익대, 단국대 이런 대학이고요. 그 다음에 회색은 수능 보자마자 이제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보는 대학이고요. 검정석 대학은 수능 보고 나서 그 다음 주 한 10일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냥 날짜 밑에 보면 고대는 밑줄 쳐져 있고 성균관대는 밑줄 안 쳐져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밑줄 쳐 있으면 밑줄이 이제 한 일자랑 좀 비슷하죠. 한 일자 일요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밑줄 쳐져 있으면 일요일이고요. 밑줄이 안 쳐 있으면 토요일입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날짜 때문에 막 숫자 때문에 헷갈렸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좀 아이디어를 내서 그냥 밑줄 있으면 일요일, 밑줄 없으면 토요일. 그래서 밑줄 있는 날짜와 밑줄 없는 날짜로 이렇게 날짜 배분도 좀 편하게 할 수 있으시라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고려대,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중앙대 등등 이제 다 보실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개인적으로는 하얀색 배경에 하나나 두 개 정도, 그다음에 회색 배경에 두 개나 세 개 정도, 그다음에 검은색 배경에 한 두 개 정도 이렇게 지원하면 잘 배분이 될 건데요. 실제로 그렇게 배분을 하려면 최저가 좀 잘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는 거고요. 자, 아무튼 그렇게 시험일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밑에 좀 복잡하게 많은 정보들이 들어갔는데요. 연세대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세대 보면 경영 이렇게 있고요. 학과 이름이고 그다음에 15명 돼 있는데 이건 올해 모집 인원입니다. 올해 모집 인원이고요. 그다음에 가로하고 이렇게 87.10 돼 있는데요. 이거는 작년 경쟁률입니다. 예시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 이 경쟁률은 당연히 바뀌겠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최종 경쟁률, 그러니까 마감점 보고 싶으신 부모님들은 요게 오후 3시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정보들이 있는데 뭐냐면 이렇게 동그라미 안에 동그라미 있는 표시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안에 동그라미, 그렇죠? 0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영어 제시문을 출제하는 대학입니다. 자, 그다음에 요거 옆에 보면 또 뭐라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죠. 요거는 뭐랑 비슷하냐면 표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도표 출제하는 대학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동그라미 안에 이렇게 진하게 검은색이 되어 있습니다. 인문 논술에 뭔가 좀 진하게 눈에 띄는 거 있는데 요거는 수리 논술 비중입니다. 수리 논술이고요. 저렇게 한 4분의 1 정도 되는 건 배점이 25점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양대 보시면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돼서 반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수리 논술이 배점 50점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가 영어 지문에 좀 강한지, 도표에 강한지, 그다음에 수리 논술에 좀 이렇게 강한지도 보셔야 되는데 연대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축소판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밑에 수리 논술 표시가 있습니다. 쭉 내려오시면 이렇게 돼 있고 옆에다 넣어놨는데 이게 뭐냐면 대학에서 발표한 수리 논술 범위입니다. 자, 연대는 수리 논술 충실히 출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모집 요강에는 수학의 범위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재시문으로 넣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한 4, 5년 동안 문이과 통합되면서 나왔던 수리 논술의 양상은 확통은 출제하지 않았고 보통 이제 수학 1, 2에서 많이 출제가 됐고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고려대 같은 경우는 경영 신설이고 이게 17학년도가 고대는 마지막 날이었고요. 마지막 연도였고 이제 거의 7년 만에 이렇게 다시 부활을 했습니다. 자, 근데 고대는 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고대 말씀드리기 전에 연대 같은 경우는 아까 수리논술 그 범위 바로 밑에 보면 인문사회계열 오전 9시부터 11시 이게 이제 뭐냐면 이제 시험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 대학에 보면 모집 인원 그리고 제시문 어떻게 구성하는지 그 다음에 수리논술 출제하면 수리논술 범위 그다음에 시험 시간까지 다 기재를 해놨습니다. 자, 고대 보시면요, 고대 경영 밑에 자전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경영에는 진학이 밑줄 쳐져 있고 자전에는 아무런 밑줄이 안 쳐져 있습니다. 여기 어떻게 이렇게 어떤 아이디어가 들어갔냐면요, 바로 밑에 쭉 보시면 이제 네모 박스가 있는데 진하게 밑줄 쳐져 있는 과들이 있고 제일 마지막에 하단에 8시 30분까지 입실 완료돼 있죠. 요거 형광펜 쳐놓으십시오. 다른 말로 한다면 앞에 진하게 밑줄 쳐진 과는 밑에 진하게 밑줄 쳐져 있는 시간의 시험 보고요. 자전처럼 아무것도 밑줄 안 쳐져 있으면 밑에 보신다면 아무것도 밑줄 안 쳐진 시간에 시험을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전은 밑에 보면 12시 30분까지 입실 완료. 요거 현관펜에 쳐놓으십시오. 자, 그런데 입실 완료인데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입실을 내가 완료하지 못했다고 해서 돌아가는 경우인데요.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입실 완료 시간을 못 지켜도 많은 대학에서는 이제 지각생이라고 해서 조금 그렇지만 시험 시간 전까지만 온다면 따로 이제 지각생들 시험장도 마련된 대학도 있고요. 그다음 좀 더 늦을 것 같다면 빨리 그 119를 부르면 안 되고요. 112 이렇게 하면 가장 근처에 있는 경찰차라든지 경찰 오토바이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사회 인프라도 이 수험생들한테는 그래도 우리 사회가 좀 그런 부분은 되게 관대하니까 잘 좀 이용해서 좀 늦지 않게 도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가끔가다 이런 질문도 합니다. 이 대학에서 오전에 보고 저 대학 오후에 가는데 어떻게 좀 빨리 이동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돼 있는데요. 거기 이제 학부모님들 옆에다 좀 필기 하나 해놓으시면 수험생 퀵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전문적으로 수험생들을 이렇게 퀵으로 이렇게 모셔다주는 그런 퀵 서비스들이 좀 있습니다. 그 안전 헬멧하고 이런 거 다 구비가 돼 있고요. 네, 중요한 건 이제 보험 가입 여부도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그런 걸 하셔야 됩니다. 거리에 따라서 좀 비용은 좀 되고요. 네, 개인적으로는 굳이 거기까지 안 되고 안 하고 전철로도 충분히 다 이동하는 시간들이 많이 확보가 됩니다. 자, 아무튼 뭐 나머지는 이런 식으로 다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좀 특이한 건 뭐냐면요, 성균관대 별표 쳐놓으시고 경희대도 별표 쳐놓으십시오. 이게 이제 과거에 작년이죠. 이제 이과생들이 넘어오는 것을 성균관대와 경희대가 막았는데 올해는 그런 사탐이나 이런 특정 과목 응시 제한은 이제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과생들이 다 넘어오게끔 만들어놨고요. 특히 경희대, 한의대 여기 이제 이과생들이 문과 메디컬을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경희대 같은 경우는 이제 최저 등급이 3합4인가요? 그렇죠, 3합4죠. 경희대 다시 한번 보면 한의대가 3합4인데 실제로 이과 3합4면요, 그 웬만하면 정시에서도 경희대 한의대를 갈 수 있을 정도의 표점이 나오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문과 학생들 이건 나중에 이제 뒤에 결정적 증거할 때 좀 말씀드릴 거고요. 그다음 수리 논술 지문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한양대랑 건국대 정도 체크해 놓으시면요, 둘 다 이제 수리 논술 출제하는데요. 출제자가 나머지 수리 논술 대학하고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연대, 중앙대, 그다음에 이화여대 뭐 이런 대학들은 수리 논술 출제가 이제 경제, 경영, 응통 교수들이 출제를 하고요. 한양대랑 건국대는 수학과 교수가 출제합니다. 따라서 거의 수능 수학하고 유사한 좀 난도가 좀 높은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니까 특히 한양대 같은 경우는 상경계열 같은 경우는
수학 등급이 좀 높은 친구들이 좀 지원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좀 한양대는 좀 말씀드릴 게 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결정적 증거에도 좀 해놨고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그 모집 요강에는 확통 기하 미적이라고 명시가 돼 있는데 설명회에서는 확통만 출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소식을 듣고 좀 충격이었어요. 왜 충격이었냐면 모집 요강은 아주 명확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한테 공정하게 배부가 되고 그걸 믿고 지원을 이제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걸 믿고 지원했던 기하 미적이 출제되니까 뭐 내가 확통을 안 하더라도 좀 불리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지원한 친구들이 좀 뒤통수 맞을 수 있습니다. 이건 좀 반칙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설명회 들은 친구들은 확통 작년처럼 출제한다는 말을 듣고 확통 준비한 친구들이 좀 유리하다는 걸 확실히 알고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그거 듣지 않는 친구는 어떻게 됩니까? 좀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거는 좀 이렇게 지성의 정당인 한양대학교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을 좀 한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 이제 입학처에 전화했고 왜 이렇게 됐냐 그 이유를 좀 받았습니다. 이게 작년 기출된 문제가 확통이 기하 미적에 출제됐던 것을 좀 지적을 받은 것 같고요. 만약에 또 이렇게 된다면 문제가 돼서 기하 미적을 넣었다는 말을 좀 넣었는데요. 그러면 출제를 더 정확하게 해서 확통 위주로 확실하고 확통이라고 좀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면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집 요강에 넣고 설명에서는 또 이렇게 딴 얘기한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제 스타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좀 답답합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 아무튼 그래도 이 설명회 듣는 분들은 작년하고 동일하게 확통 위주로 출제된다는 거 요거는 설명에서 얘기했다. 뭐 이 정도만 제가 좀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뭐 나머지는 그대로 다 동일하고요. 작년 대비해서 최저가 좀 없는 대학들이 줄어들고 다 최저가 좀 다 생기고 뭐 있고 뭐 이렇게 좀 늘어난 것들이 이 표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자, 이건 엑셀로 만든 게 아니고요. 한글로 제가 한 땀 한 땀 다 만들었습니다. 이게 조교시켜봤자 또 검토는 또 제가 해야 돼서 모두 다 제가 했고요. 만들면서 좀 울면서 만들었습니다. 되게 좀 힘든 작업이었기 때문에요. 부모님들 요거 좀 소중하게 좀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시간과 이런 것들 많이 아꼈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꼭 보시고 그래서 제가 만들었지만 나름대로 검토도 여러 번 했지만 좀 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요거 전체적인 그 흐름을 좀 잡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모집 요강도 마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 정도를 요 백현 배치표로 말씀드렸고요. 저는 이제 5분 정도만 쉬었다가 이어서 결정적 증거 입시 전략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